비욘디 산티의 로쏘 디 몬탈치노 2021년 빈티지고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걸 만든 원조 맛집 하우스 와인으로 스파클링을 한 잔 주셨어요. 이쪽이 파스타인데 푸타네스카하고요. 그리고 이 고기는 식감 같은 게 약간 훈제한 고기 느낌이 나요. 높은 타닌이에요. 그게 부드러워서 느껴지질 않았던 거지. 부드럽고 우아하고 섬세하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와인 마셔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더 이탈리안 클럽이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요. 판교에 있습니다. 꿀키지는 한 사람당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인 4.0 저스틴입니다. 오늘 와인은 이런 와인인데요. 비욘디 산티의 로쏘 디 몬탈치노 2021년 빈티지고요. 보통 한 20만 원쯤 하는 와인이거든요. 비욘디 산티는 이 와이너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1800년도 말에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2013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걸 쫙 발전시킨 거죠.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걸 만든 원조 맛집 그 집에서 나온 와인을 먹는 거죠. 하우스 와인으로 스파클링을 한 잔 주셨어요. 산도 좋은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세미용하고 소비뇽 블랑하고 샤르도네하고 호주산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했는데 식전주로 가볍게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기포가 올라오긴 하죠. 산도가 아주 쨍쨍합니다. 그래서 자몽 같기도 해요. 원래 스파클링에서 자몽이 잘 안 나오는데 샤도네이가 아무래도 청사과 배 같은 거를 맡았다면 세미용이 바디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 소비뇽 블랑이 약간 산도를 담당하는 것 같죠? 갈변한 느낌 아니에요? 색깔부터 진하고 갈변 사과. 이거는 골드예요. 이거를 레몬이라고 할 수는 없죠. 직접 빵을 이렇게 맛있게 뭘 발라주셨는데 어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위에 올라간 크림이 약간 분홍색이거든요. 달콤 새콤하죠. 크림치즈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스파클링 와인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퀄리티면 와인 선정을 잘 하셨는데요, 여기. 근데 식전빵이 꽤 맛있어요. 보통 빵이랑 올리브오일 정도 주는데 잘 구워져 있고 따뜻하고 위에 크림치즈 베이스에 이거를 참 잘 올려놨어요. 위에는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굉장히 촉촉해요. 빵 위에 올라간 소스의 정체는 여쭤보니까 크림치즈에 프로시토를 갈아서 넣었대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참치인 줄 알았어요. 샐러드고요. 초록색은 샤인머스켓, 빨간색은 거봉. 이쪽이 파스타인데 푸타네스카하고요. 생면을 만든 다음에 해산물이랑 같이 만든 파스타고요. 해산물도 많이 보이죠? 샐러드 야채가 되게 신선해요. 이 바삭거리는 건 뭐죠? 들깨를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식초를 살짝 뿌린 것 같죠,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 하면 생각나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사믹 식초도 와인으로 만듭니다. 와인을 산화시켜서 숙성을 하면 발사믹 식초가 되는 겁니다. 일단 파스타 면이 어떤지 보려고 파스타만 먹어보겠습니다. 생면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빨리 불 것 같아요. 가지죠? 가지 상당히 부드러워요. 새우도 있네요, 새우. 탱글탱글. 여태까지 먹던 생면하고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중면을 약간 푹 삶은 것 같은 오버쿡 했다 뭐 이 정도 느낌? 소면은 아니고. 먹물을 넣었대는데 먹물 맛은 안 나고요. 원래 먹물을 넣으면 감칠맛이 약간 올라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감칠맛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스가 강해가지고 면 고유의 맛은 별로 안 느껴지는데 올리브오일 베이스라고 해서 시켰는데 사실은 올리브오일 플러스 비스크 소스? 토마토나 크림이 아니다 뿐이지 이거는 그냥 고유의 올리브오일 소스는 아니에요. 베이스가 짭짤하고 약간 매콤한 것도 들었어요. 얼얼한 게 약간 느껴지거든요. 새우나 각각류 같은 걸 오래 끓여서 만들어낸 소스 같은 맛이 있습니다. 와, 좋은데요? 색깔은 라이트 루비, 맛은 주도적인 게 신붉은 체리. 아주 상큼하고요.
꽃향도 좋고요. 근데 초반부터 약간 아세톤과 구두약이 VA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있었어요. 지금도 막 스월링을 하면 나왔다 사라졌다 합니다. 사실 이거 조금 있으면 날아가요, 다. 이 정도면. 홍차 이파리, 허브도 뭐가 있는데요. 말린 것 같기도 하고, 허브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걔는 포도를 수확하고 5번째 해가 되는 1월에 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포도를 10월, 9월쯤에 수확을 한다고 치면 포도를 수확한 해 빼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 1월에 이제 출시를 하는 거거든요. 대충 계산해 보면 한 3년 3, 4개월? 그 중에 24개월을 오크 숙성을 해야 돼요. 그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DOCG라고 등급을 받는 건데, 로쏘 디 몬탈치노는 12개월만 숙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보다는 와이너리에서 숙성을 덜 하고 나온 조금 더 신선하게 마시는 이런 종류의 와인입니다. 비욘디 산티 같은 경우엔 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좋은 포도 가지고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좋은 포도들을 가지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DOCG를 만들고, 좀 떨어지는 애들을 가지고 로쏘 디 몬탈치노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비욘디 산티의 로쏘 디 몬탈치노는 한 20만 원 정도 해요, 싸게 구하시면. 근데 아시다시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5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게 더 높은 등급이라고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5만 원짜리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가 나을까요? 아니면 20만 원에 달하는 로쏘 디 몬탈치노가 나을까요? 이랬을 때 저는 옛날에 어땠냐면, 로쏘 디 몬탈치노가 무슨 20만 원이야?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가 5만 원, 오, 가성비 좋네. 이러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집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는 이름으로 팔기 위해선 그 밭에 있는 포도를 24개월 오크 숙성해서 5번째 해가 되는 1월에 출시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 포도밭이 이 비욘디 산티의 로쏘 디 몬탈치노를 만든 포도밭보다 좋을까요? 과연 포도가 더 좋을까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5만 원에 살 수 있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도 있고, 이 비욘디 산티의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엔 굉장히 비싸죠. 그 층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만 붙어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다?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로쏘 디 몬탈치노 좋은 게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나쁜 거보다 훨씬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옛날엔 그걸 모르고서는 무조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중에 제일 싼 거 막 이렇게 와인을 찾았거든요. 5만원짜리 찾았다, 4만원짜리 찾았다. 근데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붙어있다고 해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맛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어보고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별로네. 당연히 저렴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좋은 로쏘 디 몬탈치노보다 별로입니다. 당연히 별로겠죠. 또 이제 로쏘 디 몬탈치노를 찾는 거죠. 몬탈치노 갔었거든요. 슈퍼에 가면 2만원짜리 로쏘 디 몬탈치노 많아요. 막 사서 먹어요. 별로네? 또 이러는 거예요. 다 별로예요. 왜냐면 제일 싼 것만 먹으니까. 그 타이틀이 붙은 거 중에 제일 저렴한 것만 먹다 보니까 와인이 다 별로인 거죠. 한 중간 정도는 먹어줘야 되잖아요. 제일 비싼 건 못 먹더라도. 그러니까 로쏘 디 몬탈치노를 고르러 갔으면 이것처럼 20만 원짜리는 못 골라도 3만 원짜리를 고르는 것보다는 그 중간쯤에 있는 한 7, 8만 원짜리 로쏘 디 몬탈치노를 먹으면 최소한 평균적으로 이 맛은 나겠구나, 이렇지 않을까요? 쌉싸름하고 떨떠름한 피니쉬가 있는데 찻잎 맛이 납니다. 이 비욘디 산티는 항상 오크에 의한 영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성적인 슬라보니안 오크를 쓰거든요. 그것도 약간 큰 사이즈의 프렌치 바리크 이런 거 안 씁니다. 이게 철학이에요, 얘네들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프렌치 바리크나 아메리칸 오크에서 올 수 있는 그 향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게다가 작은 오크통을 써가지고 원래 탄닌을 보강하잖아요. 근데 얘는 슬라보니안 오크에선 탄닌 보강이 거의 안 되거든요, 중성적이어서. 지금 탄닌도 브루넬로 자체에 지금 탄닌이 이 정도인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탄닌이 있습니다. 탄닌이 뭐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부드러워요. 젖산 전환이나 오크 숙성에 의한 향이나 풍미가 별로 안 느껴져요. 보통 막 그 로스팅 세게 하면 훈연 관련된 향들도 나고 초콜릿, 뭐 코코아 이런 것도 날 때도 있고, 여기는 뭐 전혀 없어요.
이건 여러 번 사용한 슬라보니안 오크. 옛날에 슬라보니안 오크를 잘못 알고선 슬로베니안 오크라고 제가 잘못 썼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슬로베니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슬라보니아는 옛날에 있던 국가래요. 지금 없어졌대요. 슬라브 민족이라고 할 때 그 슬라브래요. 그래서 슬라보니안이라고 하면 그 슬라브 민족의, 슬로베니아도 슬라브 민족이긴 해요. 러시아 민족이 슬라브 민족이잖아요. 슬로베니아부터 러시아에 이르는 그쪽 동유럽 쪽, 거기 뭐 한 나라에 몰려있진 않고, 담배 이파리? 씨가 만드는 이런 통립이요. 사람들이 담배라고 얘기했더니 다 뭘로 알아듣냐면 담배에서 나는 그 연기 있잖아요. 그 향을 얘기하는 줄 알고, 담배 그러면 그 향이 생각나나 봐요. 뼈가 있는 이베리코 등심이라고 합니다. 이베리코 등심. 그렇게 질기지 않아요. 소금 간 돼 있고 후추도 뿌려져 있고, 이 고기랑 이 와인은 잘 맞을 거예요. 고기를 씹다가 와인이랑 딱 섞었더니 와인에 졸인 이런 음식들 있잖아요. 고기를 비프 부르기뇽 이런 것처럼 되게 향기롭게 만들어요, 입안을. 소금을 좀 많이 뿌려주셔가지고 약간 짭짤한데 와인이랑 잘 맞아요. 짭짤하니까. 무슨 콩이라고 그러죠? 병아리 콩. 약간 식감이 메주콩처럼 부들부들한 게 꽈리고추. 별로 안 매워요. 이태리에서 아그리투리스모 할 때 BDM하고 RDM하고 여러 잔 놓고 테이스팅을 해봤는데, 그 와이너리에서 테이스팅 했을 때는 BDM이 너무 우아하고 섬세하고 타닌이 부드러우니까 같이 테이스팅 했던 와인을 그렇게 많이 즐겨하지 않는 분들은 RDM이 다 좋대요. 내가 먹어본 RDM은 타닌이 훨씬 더 거칠거칠하고 1차 향들이 확 살아있고 신선하고 강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좋은데? 하고 마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21년이면 23년쯤 나왔을 거고 24, 25니까 1, 2년 됐을 거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럽고 우아하고 섬세하고. 얘네 특징인가 봐요, 비욘디 산티에. 적당한 탄닌이 고기랑 잘 어울려요. 돼지든 뭐 소든 상관없이 고기로 된 요리. 그리고 이 고기는 식감 같은 게 약간 훈제한 고기 느낌이 나요. 이거는 그냥 구워서 나오는 맛이 아니에요. 훈제를 한 다음에 겉에를 살짝 구운 것 같은 맛이에요. 1차 향 중에 또 뭐가 있죠? 라스베리도 있는 것 같고. 밸런스는 너무 잘 맞는 정말 우아하고 섬세한 와인의 극치예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와인 마셔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알코올 그렇게 안 높죠. 씁쓸한 것도 없고. 탄닌 한번 볼까요,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거 마실 때 탄닌이 안 느껴지네, 되게 부드럽네 이랬는데, 본격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9초 갔어요. 9초. 높은 탄닌이에요. 그게 부드러워서 느껴지질 않았던 거지. 근데 본격적으로 재니까 뻑뻑한 게 느껴지면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쪼이는 걸. 산도도 그러면 한번 재보겠습니다. 향 좋다. 와, 산도도 9초 정도 나와요. 높은 산도. 깜짝 놀랐어요. 산도가 이렇게 부드럽게 누그러뜨려져서 그렇지 없는 게 아니었어요. 탄닌도 그렇고. 알코올은 눈물을 봐야죠. 눈물이 꽤나 느려요. 근데 씁쓸한 맛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게 알코올이 그렇게 안 높은 것 같아요. 중간 플러스 바디. 이건 상당히 긴데요. 알코올은 13.5%. 병아리 콩이랍니다. 로쏘 디 몬탈치노가 이렇게 맛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는 얼마나 맛있을까요? 얘네 최상급이 그거거든요. 해외 직구로 한번 사볼까요? 고를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WSET 레벨 3 시험에 요 레이블 말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가 나왔어요. 요 레이블을 보여주면서 이 와인이 비싼 이유를 써라. 가로 열고 5점, 주관식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5점이면 5가지 이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뭐 비욘디 산티 비싼 와인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5가지 못 써야 되죠. 일단 유명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높다. 그 다음에 몬탈치노 포도밭 되게 비싸거든요. 당연히 비쌀 거 아니에요, 유명하니까. 포도밭이 비싸니까 당연히 원가가 높으니 비싸다. 그 다음에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24개월 오크 숙성하고 병 숙성해야 돼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다. 4번 몬탈치노는 경사지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포도밭이 평지보단 일하기도 어려운데 많이 심기도 어렵거든요.
당연히 비싸다. 다섯 번째는 유명세죠. 유명한이 더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써서 이제 5점 맞는 거거든요.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디스팅션으로 붙었으니까, 잘 썼으니까 붙었겠죠.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이 비욘드 산티는. 빨리 WSET 레벨 3에 의한 SAT 평가를 내려보면 보카미는 1, 2, 3차량이 있긴 하지만 개수가 좀 부족하다 해서 감점을 하나 정도 하고 싶습니다. 밸런스는 아주 훌륭해요. 정말 잘 맞췄어요. 이 와인메이커들 궁금해요, 누군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이거 지금 맞췄는지, 와, 이거는 딱 마시면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딱 맞지? 전혀 밸런스에선 튀는 게 없고 풍미의 강도 훌륭하죠. 강렬한 풍미의 강도. 여운의 길이 굉장히 긴.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하나 정도 빼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매우 좋은 등급을 줄 것이냐 아니면 훌륭한 등급을 줄 것이냐, 이거보다 좀 떨어지는 와인도 훌륭한을 준 적은 있지만 오늘은 냉철하게 매우 좋은 와인. 비비노 점수는 4.4는 주고 싶어요. 어쩔 때는 4.0이 훌륭한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매우 좋은인데 비비노 점수는 4.4. 솔직히 내가 먹어본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보다 얘가 더 나아요. 네가 싸구려만 마셨으니까 그렇지 라고 욕먹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마셔본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다 이깁니다. 얘가. 저도 비싼 거 많이 마셨거든요. 와, 맛있다. 한동안 BDM도 그렇고 끼안티 클라시코도 그렇고 산조베제에서 좀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늘부로 다시 확 좋아지고 있어요. 짠! 짠! 안녕!